신라가 당나라의 도움을 빌려 힘들게 통일한 한반도가 200년이 지나 결국 다시 분열됩니다. 오늘은 통일신라 말기 후삼국의 성립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8세기 후반부터 통일신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인싸와 아싸로 나누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통일신라의 혼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져 100여 년이 지난 9세기 후반 진성여왕 때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진성여왕부터 사치와 향락에 빠졌고 진골귀족은 뭐 말할 것도 없었죠. 문제는 얘네 진골귀족들이 맨날 놀고 먹기 위해 필요한 돈을 백성들한테서 빼앗아서 마련했다는 거예요. 진골귀족들뿐만 아니라 신라 정부도 맨날 노느라 다 소비해버린 돈을 세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보충합니다. 심지어는 흉년이 들어 농사도 잘 안되고 전염병까지 생겨서 농민들은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죠. 원래 정부가 제 역할을 잘하면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돌아도 큰 피해 없이 잘 넘길 수 있어요. 정부가 가지고 있던 식량을 나누어주면 흉년을 넘길 수 있고, 지금 코로나를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전염병을 잘 관리한다면 큰 피해를 줄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시 신라는 정부부터 썩어 있었기 때문에 흉년이나 전염병을 관리하기는커녕 평소와 같이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결국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든 죽게 될 상황에서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금을 안 내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결국 농민 반란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참다 폭발한 농민들은 이제 신라 정부를 박살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889년 원종과 에노가 지금의 상주인 사벌주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원종과 에노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동안 참고 있던 농민들은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특히 896년 한반도 서남 지역에서 일어난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을 의미하는 적고적은 경주 근처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결국 원종과 에노 그리고 적고적의 반란은 신라군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이외의 농민봉기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지방에서 세력을 키워서 군사조직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호족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신라 정부가 이쯤 되면 정신 차리고 백성을 도와줘야 하는데 끝까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방에서 신라에 반항하는 세력이 등장해도 군대를 동원해 진압할 생각을 못하고 그런 능력도 사라져버렸어요. 이 틈에 견훤과 궁예는 농민봉기 세력, 지방호족 세력과 연합해 후백제, 후고구려를 세워 한반도는 후삼국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견훤은 누구이고 또 어떤 사람이길래 후백제를 세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견훤은 원종과 에노의 난이 일어난 상주, 즉 사벌주 지역 출신으로 신라의 군인이 되어 서남 해안을 방어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농민봉기가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니까 이를 이용해서 신라 정부의 반기를 들고 전라도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합니다. 견훤은 자신의 근거지가 전라도 지역이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에 전라도는 백제 영토였기 때문에 본인이 백제를 다시 부흥시킬 사람이라고 홍보하면서 지금의 전주, 완산주를 수도로 삼아 후백제를 건국합니다. 이때가 딱 900년이에요. 견훤은 농민봉기 세력을 기반으로 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에 신라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신라 사회의 개혁을 주구장창 주장하던 최승우와 같은 육두품 인재들을 등용해서 나라를 정비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옛 백제 지역 대부분을 다시 회복하죠. 전라도 지역에서 견훤이 국가를 세울 당시 북쪽에는 궁예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왕이 쟁탈전에서 패배하여 어린 시절 왕궁에서 쫓겨났고 그 과정에서 눈이 멀었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예는 신라에 대해 엄청난 적대감을 보이게 돼요. 하여튼 궁예는 왕실에서 쫓겨난 이후 머리를 밀고 승려가 되었다가
지금의 강원도 원주인 북원에서 활동하던 농민 반란 세력 양길의 부하가 되어 점차 세력을 키웁니다. 그러다 강릉 지역을 차지해 많은 군사를 얻고 철원 평야를 차지해 돈도 많아지자 경기도와 황해도까지 진출하게 되고 양길에게 독립하여 지금의 개성인 송악을 수도로 하여 후고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이때가 901년으로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 딱 1년 차이죠. 궁예는 반란 세력을 이끌 때는 지위에 관계없이 일반 병사나 농민들과 함께 지내고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줘 백성들의 지지도가 엄청 높았어요. 또 신분보다 능력으로 인재를 발탁해서 많은 인재들이 궁예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러나 후고 고려 건국 이후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고쳤다가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고 다시 태봉으로 국가명을 바꾸면서 궁예는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궁예는 스스로 어려운 세상에서 백성들을 구하는 미륵부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신격합니다. 또한 자신이 관심법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신하들을 반역을 모의했다는 죄명을 씌워서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신이옵니다, 폐하. 참으로 딱하구나.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여봐라, 내고는 들어라. 예.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폐하. 연부장은 뭘 하는가? 저자를 쳐라. 폐하. 저자를 죽이라고 하였느니라. 저놈은 마군이다. 저놈을 어서 쳐 죽여라. 저놈을. 금부장은 뭘 하느냐? 저놈을 쳐 죽이라고 하였느니라. 예, 폐하. 폐하의 영이신이다. 눈을 감아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폐하. 살려주시옵소서. 짐의 말은 곧 법이라 하였다. 경들이 짐의 말을 잘 이행하지 못하면 곧 법이 무너지는 것이야. 실제로 당시 신하들은 왕궁에 들어가 궁예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괜히 트집 잡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자 신하들은 궁예를 내쫓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휘청대던 통일신라가 후삼국의 건국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알아봤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부패하고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피나 빨아먹으니 결국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건국되게 됩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통일신라가 보여주고 있죠. 이제 신라와 후백제, 후고구려는 또다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